5060대 자산 평균? 당신은 상위 10%일까? 하위 50%일까? 1. 서론 남들 다 하는 은퇴 준비,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50대가 되고 나서 문득 궁금해진다. 내가 지금 가진 자산이 충분한 걸까? 남들은 다 어떻게 살고 있지? 2030대에는 돈을 벌어야 하고 40대에는 아이들 교육과 집 마련에 정신이 팔려 살다 보면 어느새 50대가 되어 있다. 그리고 슬슬 주변을 둘러보게 된다. 어느 날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말했다. 야, 이제 슬슬 은퇴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을 듣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은퇴 준비라니 그동안 적금을 부었고 집도 있고 연금도 들어두긴 했다. 그런데 과연 이걸로 충분할까? 인터넷을 찾아보니 은퇴 후 10억은 있어야 한다는 글이 보이고 실제로 3억으로도 가능하다는 말도 있다. 대체 뭐가 맞는 걸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산을 정확하게 비교해 본 적이 없다. 막연히 난 중간은 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평균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오늘은 대한민국 5060대 자산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은퇴 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살펴보려 한다. 내 자산이 상위 10%인지 하위 50%인지 확인해보자. 그리고 만약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보자. 2. 대한민국 5060대 자산 평균, 내 위치는 어디일까? 국내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50대와 60대의 자산 평균은 다음과 같다. 50대 평균 자산 약 5억 6천만 원, 60대 평균 자산 약 4억 2천만 원, 하위 50%의 평균 자산 약 1억 5천만 원 이하, 상위 10%의 평균 자산 약 10억 원 이상.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이라는 숫자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평균값은 극단적인 부자가 끌어올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평균보다 적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50대 후반부터는 자산을 불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은퇴 후에는 소득이 급감하면서 금융 자산이 빠르게 줄어든다. 즉, 지금 가진 자산이 얼마든지 앞으로 얼마나 계획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사례를 통해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3. 사례 1. 50대 대기업 퇴직자, 연금만 믿었다가 후회하다. 이모 씨 58세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했다.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하면 약 6억 원의 자산이 있었다. 평균보다 많은 금액이라 안심하고 지냈다. 하지만 예상보다 돈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1년 차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생활했다. 2년 차 예상보다 생활비가 많이 나가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겼다. 3년 차 큰 병원비가 들어가면서 자산이 급감했다. 현재 그의 가장 큰 고민은 일자리다. 퇴직 후 노후 자금을 불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일하려 해도 마땅한 자리가 없다. 퇴직금이 많아도 쓰는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금방 바닥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좋은 연금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은퇴 후에도 소득을 유지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4. 사례 2. 평범한 맞벌이 부부, 60대에도 돈 걱정 없이 사는 법. 김씨 부부 60대는 특별한 부자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철저한 계획을 세워 은퇴를 준비했다. 30대 40대 부동산 투자 대신 안정적인 금융 상품과 연금에 집중. 50대 지출을 줄이며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아보는 연습. 은퇴 후 소비 패턴을 미리 조정해 놓아 생활비 부담이 적음. 현재 그들은 월 200만 원의 연금과 소소한 부업 온라인 강의, 상담 일으로 부족함 없이 생활하고 있다. 핵심은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좋은 은퇴 전에 미리 생활비를 줄이고 은퇴 후에도 수입을 유지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5. 사례 3. 자산 10억도 부족하다. 관리 잘못하면 5년 만에 무너진다. 박씨 65세는 50대 후반에 퇴직하면서 나는 자산이 10억이 있으니 걱정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퇴 후 씀씀이를 조절하지 못했다.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만 월 100만 원, 고급 차를 유지하며 보험료, 세금 등으로 연 1천만 원 이상 지출, 해외여행과 외식 등으로 생활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감. 결과적으로 5년 만에 예산이 크게 줄었고 이제는 재취업을 고민하고 있다.
자산이 많아도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바닥난다. 교훈 자산이 많아도 소비 습관을 조절하지 않으면 은퇴 후 재정 위기가 온다. 6. 그렇다면 5060대 노후 자산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현재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로 자산을 정리하고 미래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만들어라. 작은 부업이라도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3. 지출을 통제하라. 지금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은퇴 후 몇 년 만에 자산이 바닥날 수 있다. 4. 연금과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라.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여러 가지 연금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 5.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라. 의료비는 노후의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재정 관리다. 7. 결론 나는 상위 10%일까? 하위 50%일까? 지금 가진 자산이 많든 적든 핵심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5060대는 돈을 모으는 시기가 아니라 돈을 지키는 시기다.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출을 조절하며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어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상위 10%와 하위 50%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될 것이다. 당신의 현재 자산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노후 자산 부족,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은퇴 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 감소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자산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은퇴 후 소비 패턴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에 장수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70대, 80대의 경제적 한계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일 얼마나 있어야 부족하지 않을까? 이 부족한 돈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3. 노후에도 돈을 불릴 방법은 없을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경제학, 심리학, 생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필요한 최소 자산은 얼마인가? 경제학적 접근. 사람들이 노후에 돈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제대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4% 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 매년 보유 자산의 4%를 인출하면 30년 동안 자산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연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이 있다면 1년에 2천만 원을 인출하면서 약 30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정 지출 주거비, 건강보험료과 변동 지출 생활비, 여행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월 평균 생활비를 먼저 계산한 뒤 필요한 총액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계산법. 월 200만 원 필요 1년 2,400만 원 최소 6억 필요. 월 150만 원 필요 1년 1,800만 원 최소 4.5억 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만큼의 자산을 갖추지 못한 채 은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2. 노후 자산이 부족할 때 채울 수 있는 방법, 심리학적 접근.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소득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취동기 이론 니드, 포 어치브먼트 실이 적용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맥클레랜드 데이비드 머클렐런드는 나이와 상관없이 성취 욕구가 있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배우고 경제적 기회를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을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파이프라인 소득 부동산, 연금, 배당금, 임대 수익 등. 주택연금형 모기지, 개인연금 활용. 배당주 투자연금처럼 매월 일정 수익 확보. 자녀가 독립했다면 주택 규모 축소 다운사이징. 노후에 적합한 일자리 찾기. 온라인 강의 제작 유튜브, 블로그, PDF 전자책 판매. 고객 상담, 코칭, 전문 자격증 활용 노무사, 행정사, 바리스타, 상담사 등. 공유 경제 활용 차량 공유, 농산물 판매, 소규모 공방 운영 등. 은퇴 후 소비 습관 재설정. 행복한 은퇴자들은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먼저 익힌다. 행동 경제학. 작은 소비부터 절약하며 지속 가능한 생활비 맞추기. 3. 은퇴 후에도 돈을 불릴 수 있을까?
생리학적 접근. 많은 사람이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신경과학 연구 결과. 인간의 뇌는 평생 새로운 뉴런 신경세포를 생성할 수 있음. 신경가소성.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전두엽과 해마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됨. 즉,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새로운 일을 배워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음.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업무 소규모, 부업, 기억력 유지 앤드 수입 증가, 노후 생활의 질 향상. 결론 노후 자산 부족, 이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 핵심 요약. 5060대는 막연한 평균 자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생활비를 기준으로 자산을 계산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방법 연금, 부업, 다운사이징 등을 찾아야 한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경제활동을 지속하면 건강과 재정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돈이 부족해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실천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의 경우 어떤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까? 55세 은행 지점장, 퇴직 후 놀겠다더니 1년 만에 후회한 이유. 퇴직 후 당신은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나는 이제 회사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거야. 이런 말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평생 일만 하며 살다가 드디어 퇴직을 맞이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겠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과연 현실은 그럴까요? 오늘은 한때 안정된 직장에서 인정받던 55세 은행 지점장이 퇴직 후 단 1년 만에 후회한 이유를 통해 은퇴 후 삶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 3가지를 들어 은퇴를 앞둔 분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평생 일만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할 게 없어요. 첫 번째 사례 30년 차 은행원의 허무한 은퇴 후 일상. 55세에 은퇴한 어씨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지점장까지 오르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고 퇴직 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지낼 거야. 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문제는 딱 6개월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늦잠도 자고 밀린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과 골프도 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성취감도 없이 무료한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회사 다닐 땐 하루가 너무 바빴는데 지금은 하루가 너무 길어.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보다 늦게 퇴직한 후배들은 여전히 회사에서 바쁘게 움직이는데 난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어. 결국 어씨는 은퇴 후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제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며 무기력해졌죠. 해결책. 은퇴 전부터 새로운 역할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 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2. 돈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노후 자금. 두 번째 사례 퇴직금 5억, 3년 만에 바닥난 B씨. B씨는 55세에 퇴직하며 5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걱정 없이 살겠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상황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 유지비가 많이 드는 큰 집, 골프, 여행 등 퇴직 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다 보니 3년 만에 퇴직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돈이 이렇게 빨리 줄어들 줄 몰랐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결국 B씨는 퇴직 후 3년 만에 생활비 문제로 재취업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 보니 마땅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해결책. 퇴직 후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단순히 소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3. 아내와 함께 여행 다닐 줄 알았는데 퇴직 후 부부 싸움만 늘었다. 세 번째 사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생긴 갈등. C씨는 은행을 퇴직한 후 아내와 세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가기 전부터 부부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아내와 하루 종일 붙어 있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평생 돈 벌어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럼 나 혼자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던 건? 서로의 역할이 바뀌면서 사소한 말다툼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CC 부부는 1년 만에 별거를 고려할 정도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은퇴 후 부부 관계가 깨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에게 불만이 쌓이고 오랜 시간 다르게 살아온 생활 패턴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 은퇴 후 부부가 각자 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퇴직 전부터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퇴직 후 삶, 이렇게 준비하면 후회하지 않는다. 위 사례들을 보면 퇴직 후 삶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생각처럼 여유롭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퇴직 후 할 수 있는 역할과 목표를 미리 정해라. 노후 자금 운영 계획을 철저히 세워라. 부부 관계를 퇴직 전에 조율하고 각자 독립적인 활동을 유지하라.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퇴직 후에도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퇴직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퇴직 후 삶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과학적 근거로 본 현실적인 대비책.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보면 퇴직 후 삶은 막연한 기대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할 일이 없어 무기력해지고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생활비에 불안해지고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등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퇴직 후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 부족과 대비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과학적 연구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퇴직 후 삶을 설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무기력한 은퇴 후의 심리적 이유, 뇌과학이 말하는 목적 있는 삶의 중요성.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단순한 할 일 부족이 아닙니다. 뇌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뇌는 목적을 잃으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두엽 의사 결정과 계획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정년퇴직 후 활동이 줄어들면서 빠르게 위축됩니다. 이는 치매와 같은 뇌퇴화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유발합니다. 하버드대 연구. 퇴직 후에도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전두엽 기능이 유지되며 뇌신경 가소성 NeuroPLASTICITY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해야 건강한 정신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퇴직 후에도 꾸준한 학습과 도전적인 활동을 유지하라. 사회적 역할을 계속해서 찾아라. 자원봉사, 강의, 창업, 취미활동 등 단순한 취미가 아닌 지속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라. 2. 퇴직 후 돈 문제 숫자가 아닌 지출 패턴이 핵심이다. 퇴직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가진 돈이 얼마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은 소득 수준이 아니라 소비 패턴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득이 많아도 소비를 조절하지 못하면 퇴직 후 경제적 불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더라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경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대 연구. 퇴직 후 평균적으로 첫 5년간 소비가 가장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젊었을 때처럼 지출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의 재정 구조는 근로소득이 없다는 점에서 전혀 다르며 지출을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이 소진됩니다. 해결책. 퇴직 전부터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은퇴 후의 생활비를 실제 지출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라. 소비 습관을 미리 조절하여 퇴직 후에도 경제적 불안을 최소화하라. 연금 외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라. 부동산, 투자, 프리랜서 등. 3. 퇴직 후 부부 관계가
악화되는 이유 인간관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해결책. 퇴직 후 부부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단순한 시간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할 변화에 대한 심리적 충격 때문입니다. 남편은 퇴직 후 회사에서 인정받던 나가 사라지면서 심리적 상실감을 겪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오랜 시간 혼자 생활하던 패턴이 깨지면서 새로운 관계 조정이 필요해집니다. 사회심리학 연구 결과 미국 UCLA의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부부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각자의 독립적인 활동과 함께하는 활동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책. 서로 독립적인 취미 생활을 유지하라. 공통의 취미를 만들어라. 여행, 요리, 운동 등. 퇴직 후에도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리 대화하라. 마무리. 은퇴 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할 3가지. 퇴직 후에도 목적을 만들어라. 뇌 건강 유지. 소득보다 지출 패턴이 중요하다. 재정적 안정. 부부 관계는 독립성과 공통 관심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라. 퇴직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는 오히려 후회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퇴직 후에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을 나눠주세요. 서울 떠나서 어디 간다고요? 저는 자신 없어요. 병원도 가까워야 하고 친구들도 다 서울에 있고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이 말,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사이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원생활이나 귀촌을 꿈꾸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죠. 병원, 교통, 문화시설, 안전, 그리고 정든 동네까지. 나이가 들수록 익숙함과 편리함이 주는 안정감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울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특히 임대료나 관리비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정든 동네라도 발을 떼야 할 날이 오고 맙니다. 그래서 요즘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떠돕니다. 서울에 계속 살고 싶다면 그 동네로 가라. 과연 어디일까요? 병원, 마트, 도서관, 공원이 가까우면서 서울임에도 비교적 저렴하고 노년층에게 딱 좋은 조건을 갖춘 그곳. 지금부터 은퇴자들이 말하는 서울 마지막 보루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사례. 은퇴하고 은평으로 이사한 60대 부부 이야기. 김정숙 65세 씨 부부는 강남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경제적인 여유가 줄면서 강남에서의 생활이 너무 벅차졌죠. 처음에는 경기도 양평이나 여주 귀촌을 고민했지만 병원도 멀고 지인도 없다는 현실이 걸렸습니다. 결국 선택한 곳은 서울 은평구 구산동. 연신내역이랑 가까워서 지하철 타기 좋고 불광천 산책로는 강아지랑 걷기에도 딱이에요. 근처에 대형 병원도 있고 월세도 그나마 서울치곤 저렴해서 만족해요. 은평구는 대표적인 서울 서부권 은퇴자 유입 지역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된 곳도 많아 주거 환경이 개선되었고 서울 내 다른 구 대비 주거비 부담이 낮습니다. 또한 고지대가 아니라 보행하기에도 무리가 적고 불광천, 북한산 등 자연환경과도 인접해 은퇴 후 산책이나 운동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2. 사례. 혼자 된 70대 어머니. 강서구에서 다시 웃다. 최명자 72세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용산 아파트를 정리하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지만 이내 변화된 삶에 만족하고 있죠. 공원이 가깝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요가나 노래 교실도 매일 있어요.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덜 외로워요. 버스 타면 바로 김포공항도 가고 병원도 많고 안전해서 좋더라고요. 마곡은 예전과 다르게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된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전통적인 은퇴 지역은 아니지만 고령층 입장에서는 쾌적한 환경, 탄탄한 인프라, 쾌속 교통망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여성 혼자 사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혼자여도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는 마곡의 활기가 은퇴 후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3. 사례 동네를 떠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성북구 정릉 사는 68세 남성. 박용수 68세 씨는 퇴직 후 연금만으로 생활 중입니다. 아파트 대출을 모두 상환한 후에도 서울을 떠날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요. 병원도 다 알고 약국도 마트도 친구들도 다 여기 있는데 왜 떠나요? 그냥 오래된 주택에 살면 되지. 욕심만 줄이면 서울에서도 삽니다. 그가 사는 곳은 성북구 정릉동. 신축 아파트나 화려한 편의시설은 없지만 동네 주민끼리 친하고 경로당, 도서관, 보건소가 가까워 정주 여건이 뛰어납니다. 정릉천, 북한산 인접으로 운동하기도 좋고 버스 노선도 풍부해 교통 편의도 좋죠? 여기서 알 수 있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서울에 살고 싶다면 모든 걸 다 갖춘 동네가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곳을 지키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이죠. 결론, 서울, 은퇴자에겐 여전히 살기 좋은 도시인가? 많은 사람들은 서울은 은퇴 후엔 무리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조건을 낮추고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서울 안에서도 은퇴자에게 맞는 살만한 동네는 분명 존재합니다. 높은 집값만 보고 포기하기 전에 은평강서 성북처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지역을 살펴보세요. 전원생활의 낭만도 좋지만 건강, 안전, 외로움 등을 고려하면 서울이 가진 인프라는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익숙한 동네의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 남을 거면 무조건 여기입니다. 그 말 안에는 현실과 타협한 지혜,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향한 절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 남을 거면 무조건 여기입니다. 은퇴자들이 선택한 마지막 희망지. 전문가 시각으로 본 서울 내 은퇴 적합 지역 분석. 1. 들어가며 왜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 인구의 약 55%는 퇴직 후에도 서울 등 대도시에 거주하길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의료 접근성, 대형 병원, 전문 진료시설, 재활센터 등 의료 인프라 밀집, 교통 편의성, 대중교통망이 밀집되어 이동이 쉽고 저렴, 사회적 관계 유지 진, 가족, 생활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 생활 인프라, 도서관, 복지관, 공공시설 등 노인 복지 서비스 이용 가능. 하지만 동시에 서울은 고비용 도시입니다. 주거비, 관리비, 외식비 등 고정 지출이 높아 노후 고정소득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서울 안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의료 교통 편의성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서울 내 은퇴 최적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 추천 기준 은퇴자에게 적합한 서울 지역 조건. 은퇴자에게 적합한 지역은 다음의 5가지 요소를 고려해 선정해야 합니다. 항목 설명. 주거 비용임 대료 또는 매매가가 연금 또는 퇴직금 범위 내에서 유지 가능한가. 의료 접근성 종합병원 또는 노인 전문 병원까지의 거리 및 접근 수단. 교통 인프라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편리성 및 도보 이동 가능성. 생활 편의시설 시장, 마트, 약국, 복지센터 등 일상생활 지원 시설. 안전성 및 정서적 안정 감범죄율, 낯설에 대한 스트레스, 커뮤니티 유대. 이 기준을 기반으로 실제 은퇴자들이 선택한 3곳을 소개합니다. 3. 주요 은퇴자 추천 지역 및 사례 분석. 1. 은평구 서울 서부권의 숨은 실버타운. 특징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 불광천 북한산 인접한 자연환경, 대형 병원 접근성. 평균 전세가 소형 기준 2억 초반 3억 초반. 의료 인프라 서울시립 서북병원, 은평성 모병원. 주요 교통 3호선 6호선 연신내역 및 불광역, 광역버스 다수. 사례. 60대 부부가 강남 아파트를 정리하고 구산동으로 이주한 사례. 월 임대료 절감과 동시에 산책로와 병원 이용이 편리해 만족도 높음. 이 강서구 마곡지구 신도시형 안정주거지. 특징 신축 위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젊은 층과 고령층의 공존, 높은 안전성.
평균 전세가 오피스텔 기준 2억 이하도 가능. 의료 인프라 이대서울병원, 강서보건소. 복지주민센터 중심 노인 프로그램 운영 활발 요가, 노래교실, 건강검진 등. 사례. 남편과 사별한 70대 여성이 마곡으로 이사.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고립감 감소. 문화생활과 병원이 가까워 삶의 질 회복. 삼성북구 정릉 도심 속 실속형 정주지역. 특징 상대적으로 낮은 집값. 도보생활권 중심의 안정적 구조, 자연 친화적 환경. 평균 매매가 구축 빌라 기준 12억대 가능. 생활환경 정릉천, 북한산 둘레길 인접, 공공도서 광경로당 밀집. 사례. 은퇴 후 이사 없이 정릉에 계속 거주 중인 68세 남성. 적은 생활비와 친숙한 지역 환경이 삶의 만족도를 유지시켜줌. 4. 결론. 서울 거주를 유지하고 싶다면 전략적으로 이동하라. 서울을 떠나지 않고 은퇴 생활을 유지하려면 기존 주거 형태와 소비 수준을 고수하는 대신 지역 재조정 또는 생활 방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조언. 강남마 포용산 등 고가 지역은 과감히 정리하고 은평강서 성북 등 실속 지역을 노려라. 월세보단 전세 또는 소형 자가를 활용해 고정 지출을 낮춰라. 병원, 대중교통,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거주지 재배치하라. 커뮤니티 프로그램 구청, 복지관 등을 적극 활용해 외로움과 건강 문제를 예방하라. 부록 서울 은퇴자, 거주 선호 상위 지역 2024년 기준. 순위 지역 특징. 이른평 구자 연환경 우수, 병원 인접, 저렴한 임대료. 이강서 구교통 의료 인프라 완비, 신도시형 쾌적 환경. 삼성북구 저렴한 구축주택, 안정적인 도보 생활권. 사동작 구종합 병원 접근성 우수, 실버 프로그램 활발. 온오원 구대형 공원, 병원, 저가 주택 밀집 지역. 마무리. 서울을 떠나고 싶지 않은 은퇴자들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리면 답이 보입니다. 집 크기를 줄이고 소비 수준을 낮추고 생활 반경을 조절한다면 서울 안에서도 만족스러운 노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울 남을 거면 무조건 여기입니다. 이 말은 단지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경험, 그리고 전략이 뒷받침된 선택입니다. 30년 경찰 생활 끝에 연금 300? 듣던 거랑 다르네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도 그랬어요. 30년 동안 나라 지키고 국민 지킨 경찰이라면 퇴직 후에는 좀 편안하게 살 줄 알았어요. 연금도 매달 300만 원이면 적지는 않다 싶었고요. 주변에서도 공무원 연금 받으면 노후 걱정 없다는 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 받아보니까 이게 참 듣던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처음 한두 달은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 안 해도 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도 없고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요. 근데요, 딱 석 달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갈 곳이 없고 주변에서 전화 오는 일도 거의 없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제 인생이 멈춘 느낌? 그 불안이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연금 300, 그 돈으로 진짜 살 수 있을까? 연금 300만 원. 겉으로 보면 적지 않아 보여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그래도 연금 받는 게 어디야 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 생활로 들어가 보면 이 30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지를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월세를 살진 않아도 관리비에 보험료, 차량 유지비, 병원비가 기본으로 나가고요. 여기서 식비, 경조사비, 휴대폰 요금, 손주들 용돈까지 합치면 넉넉한 건 커녕 매달 마이너스입니다. 연금으로는 숨만 쉬고 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례 1 65세 김철수 씨 연금만 믿고 있다가 생활비 적자. 경찰직에서 정년 퇴직한 김철수 씨가 겪는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실제로 써보니 집 관리비 30만 원,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 40만 원, 식비 60만 원, 병원비 20만 원, 손주 용돈 20만 원 어느새 통장이 비어가더랍니다. 문제는 갑작스런 지출이에요. 김 씨는 지난해 허리 수술을 받으면서 300만 원 넘는 병원비가 들었고
이후에도 매달 꾸준히 물리치료와 약값이 나갔습니다. 결국 적금을 깼고 지금은 국민연금까지 합쳐도 생활비가 부족해 퇴직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김 씨는 말합니다. 연금이 있다 해도 아프면 끝입니다. 사례 62세 박정자 씨, 배우자 연금 합쳐도 빠듯한 삶. 박정자 씨 부부는 남편이 군인, 본인은 경찰로 정년 퇴직한 더블 연금 부부입니다. 합쳐서 월 5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전혀 넉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둘 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무릎 주사까지 매달 약값이 30만 원 넘게 들어가요. 자동차도 오래돼 고장 날 때마다 100만 원 단위 수리비가 들고요. 요즘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 보러 가기도 무서울 지경이에요. 특히 자녀 둘이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해 용돈과 지원금까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연금 500만 원도 생활비, 가족 부양비로 다 빠져나가고 노후에 여유롭게 여행 한번 간다는 건 언감생심이랍니다. 사례 3 67세 최영만 씨, 퇴직 후 아르바이트 전전. 최 씨는 경찰로 30년 근무한 후 퇴직했지만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 은퇴 1년 만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래도 경찰 출신인데 하는 자존심이 있었지만 그걸로 배를 채울 수는 없더랍니다. 연금으로는 손자 생일 때 용돈 한 번 주기도 눈치가 보여서 결국 일주일에 3번씩 야간 근무를 시작했다고 해요. 근무 후엔 무릎이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돈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말 연금 300으로는 사람이 살 수는 있어도 사람답게 살 수는 없더라고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에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때는 공무원 연금이면 노후 보장이라는 공식이 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물가는 치솟고 의료비는 예측 불가입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가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은퇴해도 가족 부양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죠. 게다가 연금은 정기적인 수입이긴 하지만 물가 상승률에 비해 느리게 오르는 구조예요. 물가가 5% 오를 때 연금이 1% 오르면 실질 구매력은 해마다 줄어드는 셈이죠. 전문가 조언연금은 기본일 뿐 플랜 B는 필수입니다. 노후 준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연금은 삶을 유지하는 기본일 뿐 삶의 질을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은퇴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외에 비상소득이 있는가? 월세 수입, 임대사업, 소액투자 혹은 가벼운 부업이 있느냐는 중요합니다. 지출 구조를 최대한 슬림하게 만들어놨는가? 보험 정리, 차량 감축, 이사 등으로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 유지 계획은 있는가? 건강이 무너지면 연금이고 뭐고 다 무너집니다. 은퇴 전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노후는 현실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입니다. 연금은 확실히 든든한 자산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믿고 있다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불편함에 좌절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삶은 경제력, 건강관계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제대로 굴러갑니다. 30년 일했는데도 이렇게 불안할 줄 몰랐습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한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현실 노후 점검을 해보세요. 연금 3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고요? 아니요, 살 순 있지만 사라지는 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그게 꿈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지금이 바로 다시 계산기 두드릴 때입니다. 연금 300, 실제로는 지출의 절반밖에 못 막는다. 요즘 60대 부부 기준 월 평균 생활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보건복지부 자료나 통계청 가계조사 결과 등을 보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지출 의식주, 교통통신 최소한의 문화생활만 해도 월 270만 330만 원은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의료비, 자녀 지원, 갑작스러운 경조사비까지 고려하면 월 400만 원 안팎으로 보아야 안정권이에요. 그렇다면 연금이 300만 원일 때는요? 결국 약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매달 필요하다는 말이죠.
즉, 연금은 기본 틀일 뿐 실제 은퇴 생활의 절반 정도만 커버하는 역할입니다. 연금 외 플랜 B,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까? 1. 퇴직 전 반드시 체크할 것 지출 구조 다이어트. 가장 먼저 할 일은 지출 분석이에요. 대부분 은퇴 전 지출 습관을 그대로 끌고 가는 실수를 합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하나 줄여야 해요. 보험료 보장 범위 중복되거나 과도한 상품은 정리.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줄이고 가능하면 대중교통 중심으로. 주거비 본인 소유 주택이라도 관리비 난방비 등을 줄일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 구독 서비스 외식 여가 비용 정리. 사례. 김모 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이전과 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하다 매달 80만 원씩 적자가 났고 1년 만에 퇴직금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지출 다이어트 컨설팅을 받아 차량을 일대 줄이고 보험 이건을 해지하고 IPTV와 유료 구독 서비스를 정리한 뒤 한 달 60만 원의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TIP 지난 3개월간 통장 지출 내역을 무조건 체크해보세요. 자동 이체 항목 중 필요 없는 것만 줄여도 체감 효과 큽니다. 2.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은 계속돼야 한다. 연금 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건 생존 전략입니다. 가능한 방법들. 소형 부동산 월세 수익 상가보다 원룸 5도시형 생활주택 등 저위험 소형 위주. 소액 창업 프랜차이즈보다 기술 기반 개인 창업 권장. 온라인 부업 중고거래,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등. 재취업 5시간제 근무. 사례. 경찰 퇴직 후 경비업체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최 씨는 월 8만 100만 원을 보탭니다. 힘들지 않냐고 묻자 그는 이 일 덕분에 내 돈이 아니라 이 일에서 나오는 돈으로 손주 용돈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노후 창업이라고 해서 카페, 게스트하우스, 식당 등에 덜컥 투자하는 건 가장 위험합니다. 창업은 수익보다 손실이 빠르다는 걸 명심하세요. 3. 의료비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바로 의료비 지출이에요. 노후 의료비는 단순히 약값 수준이 아닙니다. 60세 이후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약 300만 원. 치과, 안과, 정형외과, 내과 복합 방문. 간병 비용, 검사 비용, MRI 등은 비급여라 부담 큼. 사례. 박정자 씨 부부는 무릎 수술과 정기적인 약 처방으로 연간 700만 원 이상 의료비가 들어갔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실비 보장 제외 항목이 많아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대책 팁. 실손의료보험은 갱신 전에 반드시 보장 내용 체크. 치과, 한방치료, 도수치료 등은 장기적으로 보험 비급여 항목 관리 필요. 60대 이후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기 발견이 비용을 줄입니다. 4. 국민연금 vs 공무원연금 착각하지 말자.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높지만 그만큼 납부한 액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즉, 지금 300만 원이 5년 후에도 실질 가치 300만 원일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문가 조언. 연금은 고정소득이라 인플레이션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일부 자산은 물가 연동형으로 구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배당주, 물가 연동 ETF 같은 자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무리 연금은 기초, 노후는 전략이다. 연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이제 위험한 환상입니다. 연금은 노후 생활의 바닥을 지탱해주는 기초일 뿐 나머지 공간은 우리가 따로 채워야 해요. 그럼 어떻게 채울까요? 지출 구조를 철저히 다이어트하고 연금 외에 소득 구조를 만들고 의료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산을 물가 상승 대비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체크해도 연금 300만 원은 단순히 빠듯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인 출발선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나도 곧 혹은 이미 은퇴 후인 분들일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점검해 보세요. 돈보다 무서운 건 몰라서 준비 못한 시간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예요. 얼마 받느냐가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떻게 살 거냐로요.